지금 ACC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앞차가 좀 떨어지니까 지금 속도를 내서 좀 따라가고 있거든요. 130km에 세팅을 해놨어요. 손은 지금 놀고 있고 다리도 지금 빠져있는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굴곡진 도로가 좀 나와요. 커브길이 좀 센데요. 네, 커브길이 잘 돌아가나 볼까요? ACC가요? 네, 저도 겁이 나요. 지금 손을 띄고 있는 상태인데 좀 커브가 좀 겁이 날 정도의 커브입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보조 기능이라 좀 무섭긴 한데 와, 커브를 잘 돌아가네요. 그리고 앞차가 지금 바로 껴들었어요. 꼈는데 그래도 ACC가 작동을 잘 하네요. 장점 없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A10T입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노틸러스 차량 시승을 하고 있는데 이 장점에 대해서 여기 용인전 시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성함이? 한철진입니다. 네, 한천지 부장님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틸러스 이거 몇 번 타보셨나요? 한 30번 정도 30번 타본 것 정도요? 같은데요. 네. 자, 이 차의 장점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자, 이 차 가격을 아세요? 얼마인지? 가격은 6,500만 원 6,500. 맞나요? 2019년식이 6,600이었었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6,600만 원에 이러한 약간 대형 SUV에 속한다라는 차량을 구매하려면 과연 어떤 차들을 구매할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접근해 보면 저기 보이는 GLC 쿠페? GLC 쿠페도 이 차보다 더 비쌀걸요? 7천만 원대? 네, 7천만 원대죠. 자, 그러면 GLC 쿠페가 마침 또 앞에 있으니까 그 차랑 비교했었을 때 옵션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한다면 지금 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걸어놓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핸들도 전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속도는 144km. 근데 이 차가 지금 달리는 속도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124km로 가고 있죠. 그리고 저는 좀 자연스럽게 핸들을 놓겠습니다. 곡선주로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진짜? 핸들을 놓은 상태에서도 이런 곡선을 쉽게 찾아주면서 핸들링이 가능한 그런 옵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반자율인데요, 완전히. 네, 아무것도 좀 안 하고 있어요. 발도 접어볼까요? 편안하게. 누울게요, 지금. 네, 정말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라는 건데 6,600만 원대의 이러한 능동적인 기술을 탑재한 그런 차량들 사실상 좀 찾아보기에는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센타페시아의 그런 디자인 간결함이 돋보이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버튼으로 기아 변속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시각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링컨의 좀 독보적인 부분들을 좀 내세우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하기도 합니다. 시스템 믿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엔진 말씀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2700cc 엔진 가지고 이런 힘을 낸다라는 것도 과연 놀랄만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트랜스미션, 그리고 이 차가 전륜 구동 기반의 차량입니다. 사륜 구동은 아니고요. 요즘에 이제 에비에이터나 예. 이제 익스플로 같은 경우 후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편인데 예. 전륜 기반이면 좀 나쁜 건가요? 장점과 단점은 충분히 갖추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눈이 좀 왔었죠. 폭설 네네. 아닌 폭설이 왔었을 때 더더욱이 그 눈이 새벽쯤 좀 늦은 시간에 왔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후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을 거죠. 하지만 전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부담 없이 눈길에서도 등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상 후륜 구동 자체가 무게 배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뛰어납니다. 드라이빙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나 취약점인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은,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의 등판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약점으로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보완점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륜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륜을 또 유독 좋아하시고 네, 후륜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후륜의 그런 드라이빙의 편안함에 더 주목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점과 단점은 충분히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와, 근데 ACC가 네,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잘 되죠.
다른 차 이제 뭐 푸조라던가 이런 차도 많이 타보고 맞아요. 뭐 렉서스나 이런 차도 타보고 뭐 벤츠나 이런 거 봐도 네, 와 이게 레이더 능력이 상당히 좀 뛰어난데요. 네, 상당히 매우 좀. 뛰어나죠. 그리고 방금 전 사진을 촬영하시는 것 같은데 사운드적인 부분도 그렇죠. 네. 예, 레벨 오디오 장착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운드를 제가 영상을 찍어서 하나 올렸는데 네, 만족도 이게 높으셨던가요? 상당히 파워풀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게 너무 사운드가 좋은데 이게 카메라로 담아서 전달해 드리기에는 네, 한계점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죠. 제가 그 에베이터 영상에서 이 수음을 할 때 꼭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전시장에 꼭 가셔가지고 네. 한번 그거를 좀 들어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왜냐면 너무 그 좋은 오디오가 들어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화면상으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렇죠. 통풍 시트도 되나 보네요. 예, 통풍시도 되고요. 제가 지금 잠깐 모드를 아, 설정에 들어가서 그 요추 받침대라든지 그 지금 5가지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시트의 포지션을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마사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6,600만 원 차량에 가격의 차량에 안마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는 부분들. 시승할 때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S클래스에도 전방 마사지 기능은 560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죠. 후방 마사지 기능만 있듯이 어떻게 보면 좀 고급 사양의 옵션으로 손꼽히는 이런 마사지 기능마저도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 계신 분들 공이 같이 누릴 수 있다는 부분들도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느껴지시나요? 이 마사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느껴지죠. 사실 우리가 집에 있는 그 정말 마사지 전용 그런 시트와 비교했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 편안하게 차 안에서 대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막 올라오는데요? 예예 좀 이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쾌적한 그런 연출도 좀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두가 굉장히 다양하죠. 지금 애플 카플레이하고 안드로이드 오토 메뉴가 있는데 뭐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핸드폰하고 네, 맞습니다. 갤럭시나 이런 거 다 연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연결할 수 있고요. 연결 리드선만 있으면 핸드폰과 같이 꼽자마자 바로 연동이 돼서 안드로이드, 저는 이제 갤럭시 쓰고 있으니까요. 안드로이드 오디오를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게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다 탑재되어 있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블루투스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설정해서 이것을 들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판단은 좀 되긴 합니다. 잠시 쉬고 있어요. 이야. 다시 해볼까요? 네. 아까 또- 브레이크 밟아서 순간적으로 작동이 멈췄었고요. ACC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중간에 그 버튼이 3칸으로 나눠져 있죠. 네네. 예, 가운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차선을 읽으면서 가는 것을 원하느냐. 그리고 왼쪽 편을 보시면은 눈금이 레벨이 4개가 되어 있죠. 네네. 차가 앞차와의 거리를 가깝게 하겠느냐 아니면 멀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정이 지금 약간 가능합니다. 달리는 느낌이 나는데 이 버튼 네. 눌러서 이제 그렇죠. 차간 거리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악셀링을 해줬나 보네요. 예, 지금 인스트루먼트 패널 계기판을 보시면 지금 4개가 됐다가 3개가 됐다가 2개가 됐다가 지금 하나가 됐죠. 앞차와의 거리를 최단거리로 가겠다라는 의미고 지금 하나를 더 눌렀더니 레벨이 4개가 나타나면서 유지를 굉장히 좀 여유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브레이킹이 되고 악셀레이팅이 되고 네. 야 이거 핸들만 진짜 안 잡을 수 있다면 완전 자율도 가능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차가 쓰면은 자동으로 제어까지 되니까요. 그리고 차가 막히는 돌에서도 저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고속도로보다도 네. 쓰임새가 더 많아요. 차 막히는 길에서는 악셀레이터 브레이크 안 밟고도 자기가 멈추기도 하고 앞차가 출발했을 때 3초 내에 출발한다면은 악셀레이터를 굳이 밟아줄 필요 없이 바로 스타트를 해주기도 하고요. 네네. 3초 이후에 출발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면 악셀레이터를 살짝 밟아만 주면
다시 아까 그 모드가 작동이 돼서 차간거리 유지해주고 또 앞차가 쓰면 자동으로 또 제동까지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니 운전하면서 굉장히 편리하죠. 아니 이런 좋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네. 시장에서의 그 링컨에 대한 평가는 네. 썩 그렇게 아주 프리미엄으로 인식돼 있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니까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미국 브랜드 중에서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로 손꼽히는 것은 캐딜락과 링컨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절하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사실 링컨과 포드는 그렇습니다.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구매를. 그러니까 즉 마케팅의 부재에 뒤따른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의 알 권리를 조금 약간 저희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은 좀 크다라는 와, 정말 잘 쓰는데요. 정말 신기하네. 죠 신기하네. 이게 그 지난번 그런 이제 디스토 플러스 벤츠 사고 때문에 예, 아마 좀 전자장비에 대한 좀 불신이 좀 있었는데 예, 또 이렇게 부장님하고 링컨 차 요 이제 그 차를 시승을 하니까 예. 이런 불신감이 또 삽시간에 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 차가 또 브레이크를 또 때마침 잘 밟아줘갖고 예, 저는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어시스트라는 것. 예, 이것을 맹신하시면 안 되고 어떨 때 주의하셔야 되냐면 네네. 갑자기 차선을 제 앞으로 끼어 들어오는 차, 예, 추월하면서 예,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이 차가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아까 제가 시내에서도 작동을 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운전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 운행 시에는 사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이 한두 많죠. 번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주의하시면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 옵션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영업 직원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고객분들께 잘 설명드리고 안내를 드려서 정말 이 100% 링컨 차량에 대한 그런 옵션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상당히 좋네요. 저는 이 캐딜락이나 이런 차가 좀 좋은 차고 네. 링컨은 요즘에 이제 포드사나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예, 좀 이렇게 고급 브랜드, 포드가 뭐 좀 대중적인 브랜드다 보니까 예. 고급 브랜드로 많이 인식을 못하고 좀 묻혀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부장님하고 오늘 시승을 하면서 네.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이 브랜드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차 많이들 사랑해 주시길 바랄게요. 정말 좋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식 자체가 너무 알려지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고객분들께서 구매를 선뜻 못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차를 믿고 이 브랜드를 믿고 100% 확신을 가지고 구매하셔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그러한 제품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A10T였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시승에 도움을 주신 용인전시장 한철진 부장입니다. 한철지 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